공정무역 세계여행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에서는 대부분 그 일하는 생산자보다 그 생산을 갖고 있는 그 생산자에서 그게 팔아서 있는 다른 그 물건을 파는 그 마트나 그 이런 데서 더 많은 퍼센트의 돈을 가져가는데 왜 만드는 사람보다 직접 파는 사람이 더 많은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단 조그만 퍼센트를 가져가는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가난하고 대부분 가난하고 좀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을 약간 누를 수 있는 힘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재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퍼센트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윤 씨.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생산자들이 힘이 없고 약간 부당한 대우를 더 받고 있으니까 뭔가 그 조금 더, 그 돈을 살짝만 받아도 약간 반박할 힘이 없으니까 약간 약간 직접 하는 사람이 뭔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서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생산자와 그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그 돈을 어떻게 받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있었는데, 선생님 잠깐 찾아봐야 되겠네. 그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어, 그 질문을 선생님 조금 바꿔서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봤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다. 별 문제 없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부당하다. 잘못된 거다라고 볼 것인지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막 정당성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산자가 더 조금 가져가고 판매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없다고 보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조정된다고 보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판매하는 사람들보다 생산자들이 그거를 갖고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무 노력 없이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력과 시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제 생각엔 생산자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조정이. 일단 거의 100%로 봤을 때는 60% 정도는 생산자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민준이는. 저도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여기, 그 약간 판매자들은 좀 더 그냥, 그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그냥 받아서 팔기만 한 건데, 그 생산자들보다 돈을 더 받아버리면, 약간 그 생산자들의 그 힘, 그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그게 너무 그냥 바로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민준이하고 서로는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책 역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건가 우리가 그분들을 한번 따져볼 텐데 지금 이 책에 이제 더 구체로 나온 것들이 책 58쪽, 59쪽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초콜릿이 얼마? 천 원. 저는 1,000원이라면 초콜릿 저는 1,000원이라면 카카오는
농민에게는 어, 얼마? 60원, 60원. 심지어는 20원. 20원. 20원에서 60원 사이의 돈만이 카카오 농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론가 가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원을 기준 놓고 보면 6%라는 거예요. 6%만이 주어진다. 근데 이것들이 오히려 그 전에 30년 전에는 초콜릿 가격의 16%, 약 160원 정도가 카카오 농민에게 갔었는데 지금은 6%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콜릿 브랜드 회사 얼마 가져간다? 40%, 40%가 약 400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40%. 그 다음에 소매상 35%, 35% 가져간다는 거예요. 350원 정도. 그러면 350원, 400원 하면 750원이지. 네, 60원, 810원이지. 나머지 190원 누가 가져가는 거야? 어, 누가 가져갈 것 같아? 음, 아마도 나머지 190원은 세금. 세금,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유통비용, 뭐 음, 운반 비용 같은데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초콜릿 브랜드 회사가 400원 40%를 가져가고 소매상이 350원 35%를 가져가는 게 과연 문제가 있나? 잘못인가? 우리 이걸 한번 우리가 뭐 해보자는 거야? 따져보자는 거야. 이 책에서는 이게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못인 건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자, 초콜릿 브랜드 회사는 녹는데 그 카카오를 그냥 따기만 하면 바로 그냥 초콜릿이 돼? 아니요, 이 초콜릿 브랜드 회사에서는 뭐야? 초콜릿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또 뭐도 해야 돼? 그 포장 같은, 포장도 해야 되고 뭐 만드는데 그 제조 비용이 들어가요. 이른바 제조 비용이 돼, 제조 비용. 그래서 초콜릿 만드는 그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월급 줘야 되잖아. 네, 기계도 사야 되잖아. 거기다 플러스 그냥 초콜릿만 만들면 그냥 팔려? 아니요, 뭐 해야 돼? 홍보해야 돼, 홍보, 광고해야 돼, 광고. 그 광고 비용도 들잖아.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초콜릿 만들었으면 이제 그 유통망, 어? 소매점 이런 데 가서 그 유통망도 있어야 되잖아. 또, 이, 이런 초콜릿 브랜드 회사의 주식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해야 되잖아. 네,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거란 얘기야? 나눠준다는 얘기지.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40%를 먹는 게 과연 뭐야? 많이 먹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네, 네. 이 소매상도 마찬가지지. 이 소매상 같은 경우에 초콜릿을 사왔어. 공장에서 사왔어. 약 650원에 사온 거지. 쉽게 말해서. 네, 그럼 소매상은 650원에 사왔는데 그냥 그걸 650원에 그대로 팔아? 아니요, 1,000원에 판다는 거야. 왜? 그럼 350원을 다 이 소매상에 갖는 걸까? 어? 또 다른 걸 사는 비용, 여러분이 소매상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님이거든?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 편의점을 하려면 그 가게 임대료 내야 되잖아. 아, 또 그 가게 전기세 내야 돼. 전기요금 내야 되잖아. 네, 세금 내야 되잖아. 그 가게 또 알바생들 고용해야 되잖아. 또 만약에 그 편의점이 혹시 잘못되었을 때 망할 수도 있잖아. 네, 또 그 초콜릿을 사왔는데 초콜릿이 만약에 뭐냐면 안 팔리면 그 반품도 버려야 되잖아. 이런 비용을 생각하니까 35% 정도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음,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비용을 지금 여기서는 너무 조금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000원 중에 60원밖에 안 가져? 라고 하면 정말 조금 갖는 것 같아.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관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몫을 나눈다는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조금 갖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볼 필요가 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다만 이제 그렇다고 지금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이 초콜릿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금 가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그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그들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게다가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왜 그전에는 12%였었는데 왜 지금 6%밖에 못 준다는 거야? 60조. 그 카카오 값이 카카오 값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왜 카카오 값이 낮아지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음, 자, 거기 다화째 줄 읽겠습니다. 농민들은 60조 다화째 줄. 국민들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요. 결국 카카오 농민들은 세계 초콜릿 산업의 약자가 되고 말죠. 자, 이런 그 가격 결정을 하는데 농민들이 뭐 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참여할 수 참여할 없다. 수 없다. 그냥 카카오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나 뭐 민준이가 농사를 열심히 줬어. 근데 너 1,000원에 팔려면 팔고 안 팔려면 말아. 나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민준이가 그러면 나 1,000원에 못 팔아. 안 팔아. 라고 했을 때 민준이가 만약 다른 팔 곳이 있으면 민준이가 그런 걸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다른 팔 곳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초콜릿 회사에서 1,000원에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했으면 뭐야? 팔아야 그걸 팔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뭐 하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또 이 가격에 대한 정보, 현재 다른 데서 카카오가 뭐 10,000원에 팔린지 5,000원에 팔린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안,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배가 사실은 다른 데서 카카오를 살 수가 없어. 민준이만 카카오를 갖고 있어. 어, 그러면 근데 선배가 그 사실을 숨겨. 마치 다른 데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사실 있는 것처럼 뻥을 쳐. 근데 민준이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선배가 살 수 있다는 정보를 다른 곳에서 선배가 살 수 없다는 정보를 민준이가 알고 있어. 그럼 민준이가 1,000원에 팔지 않겠지. 더 음, 비싼 값에 부르겠지. 왜? 선배가 급하니까. 브랜드에서 급하니까. 근데 민준이가 그런 정보를 뭐 한다고? 몰라. 쏜다고. 그러니까 선배 말에 그냥 그 브랜드 초콜릿 회사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고. 그리고 민준이 말고 막 서로도 초콜릿 농사 짓고 아니, 그 카카오 농사 짓고 카카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뭐해? 많아. 네. 많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싼 값이라도 넘길 수밖에 없게 어,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 브랜드 회사에서 초콜릿 회사에서 착한 초콜릿 회사에서 야 그거 원래 한 3,000원은 받아야 돼. 5,000원은 받아야 돼. 하고 양심껏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겠지. 음, 또 하나는 민준이나 서로 같은 그런 카카오 파는 사람, 카카오 생산하는 농민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야? 협력하는 거야. 협력. 야, 우리 3,000원 이하에는 팔지 말자. 라고 둘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야, 우리 그냥 이번에는 카카오를 너무 많이 심지 말자. 너무 많이 심으면 카카오 값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너가 카카오를 좀 조금 심고 나도 조금 심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유지하자.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민준이와 서로가 아예 야, 카카오 갖고 우리가 직접 뭘 만들자? 초콜릿, 회사, 우리가 직접 초콜릿을 만들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초콜릿 브랜드 회사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쓸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에서 공정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초콜릿 회사가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제값을 쳐주고 사라는 거야. 그런 캠페인을 하자는 거야. 근데 과연 그렇게 기업들이
착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겠냐는 얘기지. 왜? 기업의 목표는 뭐야? 돈을 많이 왜 버는 거. 회사를 하는 거야? 돈 벌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 돈 벌려고 하는데 내가 초콜릿을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내가 3,000원에 살게라고 할 사람 있겠어? 아니요.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 회사 스스로 착해지라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공정무역은 그래서 그 회사 스스로가 착해지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선배 회사가 민준이하고 서로한테 초콜릿 카카오를 얼마에 사는지를 감시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배 회사 눈에 민준이하고 서로한테 카카오를 1,000원에 샀어? 에이 저 선배 회사 나쁜 회사네. 나 선배 회사 초콜릿 뭐해? 안 사 먹을 거야. 그리고 민준이랑 서로한테 3,000원에 카카오 사는 다른 회사 거 나 사 먹을 거야. 라고 압박을 가하면 선배 회사는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초콜릿을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도 민준이랑 서로한테 얼마에 3천. 살게라고 공정하게 살게라고 결국은 이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자기 물건을 뭐 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팔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회사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뭐다? 공정무역의 아이디어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생산의 어떤 그런 가치를 어떻게 얼만큼 쳐줄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어쨌든 이른바 이런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자본이 많다 보니까 다 갑이 되어 가지고 이런 개별 카카오 농장이나 농민들에게 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그 사람들이 가난한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이 카카오 농민들에게 20원, 60원 하던 거를 만약에 200원을 올려줬어. 그러면 이 초콜릿 브랜드 회사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140원이 올랐어? 그럼 이거 400원이 아니라 여기다 얼마를 더 보태가지고 140원을 더 140. 보태서 1140원에 파는 방법이 있어. 1140원에. 그러면 결국 요 카카오 농민이 얻는 만큼 누가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초콜릿 회사에서 400원 받는 거를 니들이 그러면 이 140원 오른 만큼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300원만 먹어라. 30%만 가져가라. 그리고 소매상 너희들 350원 먹는 게 아니라 너네들도 뭐만 먹어라? 300원만 먹어라. 그래서 여기서 100원 절약되고 여기서 50원 절약되고 그 150원을 여기다가 얹어줘서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그대로 뭐가 되도록 천 1,000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익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그동안 민준이가 많이 가져갔었는데 민준이 너 좀만 가져가. 그 서로한테 민준이 너 좀만 가져가고 남는 거를 서로한테 더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뭐 하는 거야? 전가하는 소비자한테 더 덤텅이 씌우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공정무역은 사실은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내자라는 쪽이야,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라던가 공정여행이라던가가 일반 여행 상품에 비해서 값이 좀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에서 뜻은 좋은데 막상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선뜻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또 어려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다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그 기업이라던가 이런 유통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른바 그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그것들을 오히려 생산자에게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민준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76쪽에 그 공정무역 초콜릿은 아름다운 커피 같은 약간 특별한 그런 가게에서만
공정무역 상품을 거의 다 파는데 왜 굳이 마트나 그 편의점 같은 데는 공정무역 상품을 안 팔고 약간 아름다운 커피나 아름다운 가게처럼 약간 좀 특별한 가게만 그 공정무역 상품을 사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하면 약간 마트 같은 데는 그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 공정무역 상품을 그 팔게 되면 약간 그 마트 같은 데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아름다운 커피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그 가게처럼 뭔가 공정무역 상품을 위해 만들어진 가게만 공정무역 상품을 팔고 마트나 편의점은 약간 이익을 위해서 공정무역 상품을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도 일단 그 아름다운 커피나 아름다운 가게는 그 일단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정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그 처음에 세워진 그 의미 덕분에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그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거는 공정무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는 돈이 중요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야 하는 이유 때문에 못, 못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책이 나왔을 당시 초기에는 지금 뭐 이른바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이른바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공정무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공정무역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백화점이라든가 마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ESG 경영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예스. ESG라는 말이 그래서 ESG 경영, ESG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 영어를 잘못해서 이 E가 뭐의 E라는 거야? environment. 인바이런, 어, 그래서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의 E를 딴 거야. 네, 그래, 소셜, 소셜, 사회의 S를 따고 그다음에 G는 governance.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재활용해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를 쓰거나 환경 파괴하는 오염 물질을 내버리거나 그러면 그 회사 제품 안 산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환경을 자꾸 생각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소셜, 사회적 책임 경영, 노동환경 개선. 그래서 막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거기 막 노동환경이 너무 나쁘거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러면 그 회사 물품 제품도 안 사고 투자도 안 한다는 거야.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야.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회적 책임 경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요 부분과 맞닿아 있는 거야. 소셜이라는 측면. 그래서 ESG 경영을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나를 평가해. 그리고 그걸 발표해. 그래서 소비자들이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의 제품을 막 사주고 또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에 뭐 하는 거야? 투자를 해. 그래서 이 회사들이 ESG 경영을 안 했다가는 뭐야? 자기 망할 수, 망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을 하는 거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백화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뭐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자꾸 뭐 한다는 거야? 홍보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정무역 하는 제품을 다루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경영이 요즘에 이제 이른바 새로운 규범,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공정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좀 확대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은 오로지 이윤추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건가? 수익을 더 많이 벌 건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더라면 요즘 어떤 그런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아까 말했듯이 공정무역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고. 끝이야, 민준이? 네. 그래서 여기 책에는 공정무역 세계여행 해가지고 커다랗게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커다랗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아, 그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 제품은 핸드폰,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거기에 나라는 세계여행은 어느 나라가 나와? 어, 홍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주로 이제 콩고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콜턴, 아, 콜탄이라는 그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콜탄이라는 자원이 주로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은 어느 대륙에 있어?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 한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콩고 공화국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다른 나라예요. 아, 분리돼 있어. 분리됐어. 그래서 콩고 공화국이 따로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따로 있는데 이 책에서 지금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콜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책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원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어,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우리 커피의 재료가 되는, 아니, 초콜릿의 재료가 되어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나라는 가나, 가나. 가나라는 나라. 역시 가나가 여기 가까이 있지. 여기 보여? 네, 가나.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의 저기야 어, 서쪽에 서, 있는 또 가나란 나라가 있고 여기 옆에 뭐 코트디부아르도 있고 뭐 라이베리아도 있고 뭐 시에라리나 이렇게 여러 나라들 많이 있는데 또 가나에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 초콜릿 브랜드 이름이 아예 뭐야? 가나 가나 초콜릿. 초콜릿이라고 알아? 네, 가나 초콜릿이 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가나 초콜릿에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뭐에 대해서 어,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티셔츠, 같이 제품은 인도, 티셔츠고 나라는 인도, 인도인데 사실은 이제 티셔츠의 재료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목화, 목화, 목화가 필요하고 목화솜. 인도에서 이 목화솜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요 목화 농장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국 남부의 흑인도에도 사실은 그 목화 농장 때문에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 목화 농장에 있는 어떤 그런 티셔츠 그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그면 목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화솜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화솜에서 이제 뽑은 게 이제 면화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가 바나나, 바나나. 우리나라는 보통 바나나 우리나라에 오는 바나나는 대부분 어디 바나나야? 필리핀, 필리핀 쪽에 바나나가 오는데 이 책에서는 필리핀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고 어디?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남미, 남아메리카에 있어. 여기가 콜롬비아입니다. 보고타가 수도고 여기 콜롬비아 여기를 다루고 있어서 바나나는 말 그대로 그냥 바나나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은 요거 책 보고 깜짝 놀란 게
바나나는 당연히 무슨 색깔 바나나? 노란색, 노란 색깔 바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빨간 색깔. 종류가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이 책을 보고서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나나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어, 그, 사탕수수, 사탕수수 해가지고 뭘 만드는 재료야 사탕수수가? 아니, 설탕, 설탕을 만드는 재료지. 그리고 나라는 필리핀, 필리핀. 아마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가 바나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사탕수수 하는 것 때문에 둘이 나눠놓지 않았나 싶은데 필리핀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을 만든 어떤 그러한 재료 원료로 쓰이는 사탕수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처럼 뭐 필리핀이다, 뭐 아까 어디였지?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다, 뭐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인도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까 뭐 사탕수수다, 바나나다, 뭐 카카오다 이렇게 해서 원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공동무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쪽 보겠습니다. 자, 19쪽에 보면 이른바 자원 덕분에 부유한 나라도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노르웨이,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자원이 많고, 그래서 그들을 수출해 갖고, 커다란 이렇게 부를 쌓고 선진국에 살고 있고, 또 뭐, 저기만 해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지난번에 그 월드컵 했던 카타르, 이 아, 같은 경우는 돈 엄청 많거든. 엄청 부자거든. 음, 어? 그런 나라들이 있는가 보면 콩고는 왜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도 뭐한지 가난할 수밖에 부유하지 못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는 그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 어, 21쪽에.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까 그 이유가 여기 19쪽에도 나오고 21쪽에도 나오고 광산이 무너지거나, 반군에게 이상, 아 그래서 18쪽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콩고 민주공화국은 홀탄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음, 반디도 콜탄을 갖기 위해서로 총을 겨눈 사람들 때문에 영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콜탄을 모하기 위해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서로 그 자기들끼리 이른바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어?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뭐라는 거야? 오히려 가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 뇌물 받고 그것들을 헐값에 넘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원들을 자기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거기 나오는 수익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라면 네. 노르웨이나 이런 그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이 석유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듯이 이 나라들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자, 그런데 그럼 이 책의 어떤 그런 분석이 맞나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워서. 싸워서. 근데 이 책에서 뭐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5쪽 보겠습니다. 25쪽.
자, 25쪽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반디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저주를 가져다준 콜탄을 피해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콜탄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낱 돌멩이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큰 돈을 가져다 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뒤로부터 주인 없는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 총 들고 전쟁을 벌였죠. 그 사이에서 희생된 아이들,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누구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야? 계속. 왜, 어, 어, 한 뭐라고? 사람들. 주인 없는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그 콩고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에게 총을 주면서 서로 싸우는 걸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어? 그 콩고인들에게 그 총을 대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지. 그들이 주로 유럽 사람들이라던가 뭐 이러한 아까 그 스마트폰 회사의 주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 콩고인들에게 헐값 그 총 같은 걸 대주면서 서로 싸우게 부추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걸 헐값에 뭐해 사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사오, 문제를 콩고 사람들의 내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걸 옆에서 뭐하는 조장하는 그러한 그 자본 외국 세력들, 서양 세력들이라고 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해결책들이.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주로 이제 콩고 안에서였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른바 다국적 회사들, 어? 자본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1쪽 보겠습니다. 21쪽, 22쪽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 뭐 어, 휴대폰을 유행에 따라 자주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번째 이유고 그 첫 번째 이유는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몇 사람 안 됐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뭐 애들까지 다 갖잖아. 그 지금 네, 뭐 선진국만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후진, 가난한 나라 가도 다 스마트폰 다 들고 있다니 핸드폰 다 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민준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유행에 따라 자주 뭐해? 바꾼다는. 바꾸, 그래서 지금 갤럭시 S23 네, 나왔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갤럭시 S 그, 뭐야 8? 8인가 아, 7 쓰고 있어. 근데 아, 그게 지금 23까지 갔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새로운 핸드폰을 계속 뭐 하려고 한다는 거야?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 막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뭐 2년 만에, 보통 약정이 한 2년 되나? 그 2년 네.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콜타를 그만큼 많이 채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문제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2쪽에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또 하나 이유. 어, 휴대폰을 휴대폰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다. 요 휴대폰이 나는 뭐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으면 계속 쓰려고 그러는데, 이른바 그 스마트폰은 상관없는데, 아까 그 뭐지?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 뭐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앱은 막 더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 앱이 다운이 안 돼. 새로운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야?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꿔야만 하는 어떤 바꿔야 그런 상황들로 바뀌다는 거야. 그럼 왜 스마트폰을 그렇게 자꾸 바꾸도록 유도하는 걸까? 스마트폰 회사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그 다리미 회사인가? 다리미 어, 회사에서 엄청나게 튼튼한 고장 안 나는 다리미를 만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다리미가. 근데 그 회사가 얼마 지나서 망했다는 거야. 왜? 너무 안 고장나니까 많이 더 이상 안 사가지고 한 번 어, 사. 처음에 다리미를 팔 때까지 상관없었어. 신나게 팔아서 회사가 성장했어. 근데 한 번 샀는데 더 이상 안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리미를 더 이상 안 사니까 다리미 더 이상 안 팔리니까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물건을 뭐야? 팔아야 팔아야. 그래야 그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그 회사 그러려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바뀌게 뭐 고장 나게 뭐 디자인이 뭐 시즌 나게 뭐 이렇게 뭐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환경, 자원이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옛날에 환경이. 쓰던 스마트폰을 또 버리잖아. 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지구를 위해서는 사실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게 좋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정무역이라는 것들이 단지 생산자들에게 제값을 쳐주는 것, 요것만 공정무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후에 뭐라는 거야? 이것들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 지구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야? 그 헤어폰? 어, 페어폰이라는 것들, 여기 페어가 공정한 어떤 그런 분에서 이 페어폰 회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페어폰 회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어, 공정무역을 하는 회사와 계약하고, 음, 그다음에 고치는 것도 알아서 고칠 수 있게 설명서 같은 거를 또 넣어줘.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잘 얘기했어. 그래서 민준이가 그래서 일단은 그 페어폰을 만드는 그 회사들 자체에 대해서 환경 같은 게 잘 설비되어 있나?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제대로 잘 주는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그런 노동 요건을 고려해서 무조건 싸게 만들어주는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를 찾아서 그 값을 지불한다는 거. 그다음에 민주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야? 고쳐 쓸 수 있도록. 즉 자기네 폰 굳이 새로 안 사도 되도록 사람들이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광물 처분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그런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회사들처럼 애플이나 삼성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그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바로 페어폰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이런 회사를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어떤 식으로 공동무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야. 어, 미국의 회사의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광물을 채취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법. 그 법의 내용은 분쟁 지역의 광물이 인종학살이나 노예 노동을 일삼는 반군들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어떻게 잘 만들었냐가 아니라 핸드폰 만드는 과정 자체를 이제 뭐야 검사하겠다는 거야. 요즘에 유럽 연합에서는 뭐까지 검사한다고 그러냐면 이 물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썼느냐. 아, 그래서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썼으면 그 에너지를 써서 무슨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럼 그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럼 그 자동차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야. 수입하지 수, 않겠다. 수입하지 않게. 그러면 수출해야 되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스마트폰 회사에서는 석탄이나 이런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를 통해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뭐야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친환경 쪽의 에너지를 사다가 돌리려고 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막겠다는 거야. 맞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 공정무역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의 어떤 그런 이슈들을 제대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서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민준이는? 저도 그 약간 서로 생각처럼 그 막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 자, 그 서로하고 민준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자체가 불공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왜 지금 서로나 민준이가 좋다고 한 그 제도가 불공정하느냐?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유럽, 미국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주로 뭐야? 석탄 발전을 어,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어. 그러면 지금의 이 대기오염, 환경오염의 주범, 가장 그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그 과거 산업혁명한 사람. 과거 산업혁명 앞섰던 유럽이나 미국에 있다는 거야. 근데 유럽과 미국은 어쨌든 이걸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야? 탈석탄, 친환경 기술을 갖고 있어. 반면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 뒤늦게 산업화, 뒤늦게 산업화에 나선 나라들이 뭐야?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야, 너네 그런 기술로 하면은 지구 환경이 오염되니까 안 돼. 너네 탈석탄 친환경 기술 갖고 물건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그런 물건 취급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물건 누구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 유럽과 미국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들은 여전히 뭐 한다는 거야? 이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없다는 거지. 그 여태까지 오염은 지들이 다 시켜놓고, 어? 그리고 자기들은 뭐야, 우리가 이제 좀 뭘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이 나라들이 갖고 있지를 못한 건 안, 안 되지. 그럼 이 나라들은 유럽과 미국은 계속 뭐 할 거고 잘 살 거고 이 나라들은 계속 뭐 할 거다? 못 살 거다. 못 살 거다. 이게 과연 맞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는 거야. 어때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민준이?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나라들한테, 야, 그래. 그럼 너희들 석탄 떼가지고, 중국 너희들 석탄 많이 떼가지고 계속 너희 발전시켜. 라고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렇게 그것도 되면 지구 대기오염 환경오염은 지금보다 더 뭐해? 더 심각해. 심각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지. 그 방안이 뭐냐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어, 이 일단은 이 대교 환경은 큰 책임 유럽이나 미국이 돈을 많이 내서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술을 니들만 갖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알려줘.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이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줘라. 그런 노력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안 그러면 어? 이 나라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법을 만드는 거라고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어디가? 중국이 중국, 패권 다투고 있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좋았어. 왜 사이가 좋았냐? 정상회, 중국이 낮은 노동력, 낮은 임금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해. 그러니까 미국은 그 물건을 다 갖다가 뭐야? 싼 값에 뭐 할 수 있어? 팔, 아, 얼마나, 수입, 어, 미국, 중국 사람들이 값싸게 물건 생산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 품질 좋은 값싼 제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좋았다고.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 왜? 중국이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점점점 뭐 하게 됐어? 실력이. 살살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중국이 미국을 뭐해? 앞지를 수도 있겠다. 대출 그러니까 중국이, 야,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키워주면 안 안 되겠다. 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 근데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야 되니까 더 치고 나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뭐해? 경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한테 반도체 기술 넘겨주지 말아라.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말아라.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뭐 공장을 짓고 그 회사들 자동차들만 미국에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중국에서 뭐 생산되는 거는 값을 아주 높이 쳐가지고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미국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우리 입장, 삼성이나 현대 입장에서는 더 중국 좋, 대신에 뭘 선택한다는 거야? 미국을 선택. 미국, 또 미국이 그러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쌤이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지 미국이 말로는 좋은 케이크에 중국이란 나라가 인권 탄압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냐. 중국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지 않냐. 중국이 환경 문제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 환경 문제도 잘 생각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는 이런 환경을 갖춘 아까 그 ESG 이런 회사들만 우리는 상대하겠다. 명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명분이 그렇다 하잖아. 근데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을 뭐 하기 위해서 견제, 억눌,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또 그 안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간단해. 좋은 일이면 하면 되고 안 좋은 일만 안 하면 돼. 근데 이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일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나쁜, 불공정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뭘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어느 편에 쓸 건가?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어폰, 그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 얘기야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지? 네. 카카오 얘기를 많이 봤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어, 81쪽 보겠습니다. 81쪽의 이야기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스마트폰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 게 있어. 자, 81쪽에 뭐? 단어가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와. 서로 패스트 패션이 뭐래? 어,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생산하고 찾는 사람이 많을 때 대량으로 유통시킨다는 뜻. 그런 뜻이야.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유행에 따라 저렴한 옷을 사 입고 빨리 뭐 한다? 버린다. 아, 버린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서로만 했을 때는 1년에 옷을 한 벌이나 두 벌 살까 말까 했다는 얘기. 너 혹시 어, 설빔, 추석빔이란 말 들어봤어? 설, 네. 추석빔. 그게 뭐야? 그, 빔, 설빔, 추석빔. 그 한복 입고 설날이나 추석에만 그렇지. 설빔, 추석빔인데 설날,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로 사주는 옷. 그 설빔. 추석빔은 추석 무렵에 새로 사주는 옷. 추석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날이 옷 새로 얻어 입는 날이야.
아, 새 옷 사가지고 평상시에는 옷을 안 사. 그때 옷을 얻어 입는 거야. 왜? 가난했으니까. 아, 설날 산다고 추석 명절 산다고 옷 입는 거야. 새 옷 사 입는 거야. 근데 요즘 서로하고 민준이 설날이나 추석날 됐다고 옷 새로 사줘? 아니요. 올해 요즘 설빔 추석빔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왜? 그냥 아무 때나 옷을 사니까. 평상시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설이라고 추석이라고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양말이건 옷이건 바지건 뭐 하면 찢어지면 다시 바느질은 바느질로 소비, 꽤 입었어. 뭐 덧대 입었어.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버리고 새로 버리고 새 거 사. 그게 가능해진 게 바로 이 뭐 때문에? 패스트 패션 패스트 때문에 패션.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어? 자, 근데 이 패스트 패션이 문제라는 거야. 왜? 그 옷이 너무 많이 버려져가지고 아, 옷이 너무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역시 환경, 환경오염에 문제가 생기다는 얘기. 그거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옷을 많이 생산하려면 그만큼 또 뭐가 많이 필요해? 그 파, 목화, 면화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면화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면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그만큼 또 일을 많이 많이 해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야. 자, 지금 쌤이 말했던 이 패스트 패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까 우리 스마트폰 얘기했던 거 뭐하고 비슷해 서로야? 스마트 헤어폰? 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얘기했던 것들 얘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패스트 패션 요 얘기하고 스마트폰 얘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없었어? 아니요. 뭐가 있었어? 그 스마트폰도 유행에 따라 그 핸드폰을 많이 바꾸는데 이것도 유행에 따라 옷을 많이 버려요. 그렇지. 스마트폰도 유행 따라서 막 자주 바꾸다 보니까 소비를 막 강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더 많이 콜타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버려두면서 환경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되었던 옷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굴러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원리 자체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야. 그걸 좋게 얘기하면 풍요로운 삶이야. 옛날에 옷 한두 벌밖에 못 입었었는데 지금 옷을 수십 벌 입으니 얼마나 더 잘 살아. 얼마나 풍요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했다.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전과 행복의 이면에는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의 뼈 빠진 노동이 있었고 또 많은 쓰레기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 뭐 하자? 우리가 옷을 많이 그 사입고 이런 거를 뭐 하자? 줄이자. 음,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말자. 맞아. 오래 쓰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 나라가 가난해져. 그럼 여러분이 나라가 가난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걸 여러분이 선택할 거냐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야? 스마트 패션 해가지고 패스트 패션 해가지고 옷 막 많이 입고 스마트폰 막 끼면서 막 풍요롭게 살고 막 더 우리나라 경기가 더 잘 나가고 근데 그 이면에 아까 말한 대로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그냥 눈 감고 살 거냐고. 아니면 그 둘 사이 어느 지점이 타협할 수 있는 어느 지점이 있는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뭘 더 중요시 여길 거였는지 서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지야? 서로가 보기에는 어떤 삶을 환, 살 어. 환경이요. 환경을 소중해서 서로는 가난하게도 살 결심이 돼. 가난하게는 아니지만 어, 최소한 할 것만 하고 어. 너무 많이는 하지 말자. 소비를 좀 줄이겠다. 네. 가난까지는 아니면 소비를 좀 줄일 결심이 있다. 네. 민준이는. 저도 환경 그거요. 음, 아, 그래가지고 음, 소비 줄여가지고 그냥 음. 딱 적당하게만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만 옷을 사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건지 서로 막 친구들은 막
멋진 옷 입고 다니면서 막 그런데 서로 너는 왜 맨날 그런 옷만 입고 다니니? 막 이러겠다든가. 민준이가 막 여자친구들한테 선택을 못 받아. 저 사람은 패션이 너무 구려 막 이러면서. 근데 민준이가 나는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럴 거야라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막 나도 뭔가 멋을 부리고 나도 뭐 할 건지 라는 부분들 그 유혹이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지 뭐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9쪽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바나나가 보니까 뭐더라? 붉은색. 여러 가지 다양한 바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111쪽. 보니까 정말, 색깔과 모양, 크기가 다양한 세 개의 바나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10쪽에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바나나는 뭐다? 캐번디시. 캐번디시라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하는 캐번디시요. 왜 한 종, 캐번디시라고 불리는 한 종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야? 그 이유가. 값싸서. 값이 싸. 왜 값싼 거가 관련 있는 거야? 어, 그 품종이 가장 생산량이 많은 거야. 아,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려면 복잡하잖아. 네, 근데 딱 한 가지 정해서 한 가지만을 그냥 뭐해? 만들어내려면 대량 생산이 더 쉽잖아. 그래서 네. 이렇게 캐번디시로 다 이렇게 통일을 해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음, 이렇게 캐번디시 하나로 다 통일한 것들이 갖는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 음, 캐번디시 하나만 나고 나머지 그 수준 종들이 사라지고 그 캐번디시 한 종만 사라졌을 경우에 혹시 다른 그 병충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럼 이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뭐라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멸종됐어. 멸종되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의 속담 중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속담 혹시 있는 거 알아? 달걀을 한 음,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아, 담아도 어떤 문제 생길까? 다 한 바구니에 다 담아. 만약 떨어뜨렸을 때 다 깨질 수. 그 바구니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한꺼번에 다 망해버린 거잖아. 근데 바구니를 여러 개다가 담고 가면 하나 두 가다 깨뜨렸더라도 다른 바구니 괜찮잖아. 이게 이제 아까 주식 투자인데 서로는 나는 삼성전자에 난 몰빵. 그래갖고 나 삼성전자 몰빵 해가지고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 쫙 잘 나가면 서로가 아주 대박이 나겠지.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휘청해갖고 어려워지면 망해버렸어. 서로가 투자했던 돈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야. 근데 민준이는 삼성전자도 뭐 좀 사고, 현대자동차도 좀 사고, 포스코도 좀 사고, 이렇게 뭐 해서 분산 투자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좀 망해도 다른 거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들 중에 이른바 다양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럼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꼭 좋아?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서로는 삼성전자 해갖고 삼성전자가 엄청 많이 올랐어. 그럼 민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10분의 1밖에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벌잖아. 나머지 거는 그럴 때는 서로처럼 나도 뭐 할 걸? 몰빵할 한 걸. 번에 다 할 걸. 한 방에 다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반대로 서로가 이제 뭐 할 때는 망할 때는 망할 때. 어휴 다행이야. 여러 군데 투자해놓고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런 것처럼 이 바나나 커번디시라는 그 종에다가 우리는 몰빵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래갖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리가 바나나를 싼 값에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거 보면 성공적이야, 지금까지 보면. 근데 그것들이 이른바 병충해나 이런 것도 생겼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무 센 도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어떤 성향이야? 계란을 아, 한 바구니에 담은 성향이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은 성향이야? 저는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 같아요. 서로는. 뭐 할 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뭐 이럴 때, 너는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할 거야? 아니면, 내가 딱 될 것 같은 거 하나에 몰빵. 그냥 아예 다 몰아서 투자할 것 같아. 확실히 그게
할 거라고 정말 확신하면은 몰빵이고 좀 어, 애매하면은 확실하면 그런 국방을 할 수 있다. 서로 네. 민준이에 비해서 서로가 좀 더 적극적이구만.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란 게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나는 큰 이익을 위해서 나는 뭐야? 위험을 감수하겠다. 서로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 확실하면. 근데 이제 민준이는 저는 간이 너무 작아서요.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싫어요. 나는 그냥 좀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뭐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쨌든 다양한 그런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여러분은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나름 잘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긴긴 어, 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몇 년 전에 나와갖고 아주 그 책이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팔린 그 누리라는 작가의 긴긴 밤이라는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